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공식 인터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첫 방송을 기다리고 계실 기자님들 그리고 예비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인사 저희가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백상철 역을 맡은 문지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강세란 역을 맡은 오세영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왕유한 역할을 맡은 윤선우입니다. 네, 멀리서 이렇게 첫 방을 앞두고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다정 역할을 맡은 오승아입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제공 역을 맡은 전노맨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거의 민혜일, 현재의 노예일 역을 맡은 윤혜영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세 번째 결혼 연출을 맡은 이재진입니다. 기사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재진 감독님께 우리 드라마 세 번째 결혼 어떤 드라마인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연출로서 느낀 어떤 이 드라마 처음 이제 저도 신호 받아보고 작가님이랑 얘기해 보면서 느꼈던 드라마는 이기심, 인간의 이기심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와 그리고 그런 이기심을 위해서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뭐 가스라이팅하고 세뇌하고 그런 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약간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어떤 걸 가져야 되고 내가 못 가진 거는 안 되고 내가 뭘 뺏어야 되고 그 이기심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간의 관계, 사람들의 관계를 그래서 내 주변의 관계를 같이 돌아볼 수 있는 사실 일일 연속극이 요새 좀 그렇게 된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뭐 가족극 같은 게 되게 많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현실에 각박한 현실을 살다가 좀 뭔가 나도 같이 욕을 하면서 보면서 같이 욕을 하면서 출연자들도 욕을 하고 뭐 드라마들에서 욕을 하면서 보면서 야 저렇게 되는 것들 저런 것들 좀 나는 저렇게 살고 있지 않나 내 주변 저렇게 살고 있지 않나 내가 지금 행복하구나 약간 그런 생각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쓰여진 그런 대본이고 드라마가 아니었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같이 욕하고 같이 재밌게 즐기면서 씹고 맛보고 즐길 수 있게 만들어지는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기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저희가 느껴봐야 될 텐데요. 매운맛 드라마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많이 요즘에 유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드라마는 얼마나 매운맛을 보여줄 수 있다 하는 점이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조금 좀 걱정되는 부분인데 요새 다들 너무 그런 뭐 일종의 그런 걸로 좀 경쟁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일일 연속극들에서는 뭔가 우린 더 독한 장면, 우린 더 독한 이야기 뭐 그런 경쟁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 드라마가 뭐 그런 거에서 그렇게 밀린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걸로만 봐주시는 않았으면 좋겠고 도리어 그 이야기가 얼마나 이 드라마에서 출연하는 인물들의 그런 감정을 좀 더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뭐 꽤 독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대본 보고 내 스스로 놀라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깜짝깜짝 놀라는 마음이 저희한테도 곧 전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배우분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윤혜영 배우님부터 맡으신 캐릭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저를 의심하는 남편을 떠나서 그 딸을 버리고 떠나는 비정한 엄마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고 하지만 또한 그 버린 딸에게 또 딸과의 운명적인 만남으로 인해서 파란만장하게 또 펼쳐질 일들이 더욱 더 기대되는 저희 세 번째 결혼이기도 하고요. 제 캐릭터는 어쨌든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지문에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에 걸맞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비정한 캐릭터. 네.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이런 캐릭터가 드라마를 정말 크게 살려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대 많이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옆에 계신 전노민 배우님 캐릭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캐릭터 소개하기 전에 몇 년 동안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이 드라마에서는 제발
끝날 때까지 욕을 좀 덜 먹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연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귀엽게 보일 수도 있는데 어느 부분은 제가 대사를 하면서도 아 이런 놈도 있구나 라는 대사도 있었고 또 드라마 내용으로는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까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과도한 욕심과 또 상대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배려에 대한 부족이 그 결과로 다 나타나는,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드라마가 그냥 정말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상의 어떤 시나리오가 아니구나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세태를 살아가면서 보고 느끼는 걸 작가님도 쓰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연기하면서 아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랑 비슷하다, 특별히 다른 게 없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연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내가 조금 이렇게 귀여운 것보다는 좀 밉게 해야지 시청률이 1%라도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연기를 하는데 하면서도 내 자신한테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이러면서 하는 부분이 꽤 많아요. 지난 세트 때도 첫 세트 때도 혼자 계속 중얼거렸거든요. 그러면서도 드라마가 잘 된다면 뭐 저 하나 조금 욕을 좀 먹는다고 해서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감독님이 다 커버해 주시겠죠. 어쨌든 좋은 결과로 따를 거로 예상이 됩니다. 좋은 후배들과 또 나만 선배네. 이 굉장히 팀워크가 좋아서 팀워크가 곧 드라마의 결과로 저는 꼭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감히 자신 있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왕제국이라는 캐릭터가 과연 이번 드라마에서 얼마나 욕을 먹게 될지 그것도 이번 드라마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옆에 계신 오승아 배우님 캐릭터 소개 들어볼까요? 너무 이제 말씀을 다들 잘해주셔서 저는 캐릭터 소개만 짧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밝고 긍정적이고 명랑하지만 이제 불의를 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꼭 갚아주고 마는 그런 당찬 매력을 지닌 여성입니다. 너무 다 말씀해 주셔서 드라마에 대해서. 네, 그러면 옆으로 마이크 넘어가 보겠습니다. 빠르게. 네. 그 왕유한이라는 캐릭터는 제가 이렇게 딱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이게 좀 그 작가님께서 좀 입체적으로 많이 그려주셔서 어떨 때 좀 뭐 좋아하는 사람과 관계할 때는 좀 츤츤거리는 친데레 같은 면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뭐 가족을 대하거나 그럴 땐 되게 사력 있고 정의감 있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되게 쪼잔한 모습을 보이는 면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래서 저도 이제 대본을 받을 때마다 이 캐릭터가 어떻게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되게 재밌게 느껴지고 그걸 표현하는데 되게 재밌게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왕유한이라는 캐릭터도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세영 배우님 캐릭터 소개 들어볼까요? 세란이는 가장 절친이었던 자매라고 느꼈던 그런 다정이의 아버지를 찾게 되면서 내 아버지의 원수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복수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복수의 여정을 떠날 때 되게 수많은 사건과 일들 그리고 정말 수많은 감정들 증오부터 해서 뭐 사랑 그리고 죄책감 등등의 많은 감정들을 느끼면서 우여곡절 끝에 계속 더 악행을 저지르고 그 악행을 덮으려고 또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연기하면서 되게 연민도 갖고 있고 그리고 되게 내 자신이 이게 정당화는 아니지만 되게 저 자신한테 되게 합리화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이래서 세란이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납득이 가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네.
네, 들어보니까 굉장히 복잡 미묘한 캐릭터가 세란이라는 캐릭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세란이라는 캐릭터도 어떻게 표현이 될지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문지후 배우님 캐릭터 소개 들어볼까요? 마지막이라 떨리네. 네, 제가 이제 백상철 역할은요. 사랑과 욕망 앞에서 굉장히 충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안에서 굉장히 선량하지만 뭔가 소심하면서도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장면들 많이 나오니까 이제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는 현장에 계신 기자님들의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IMBC 2호 영이고요. 감독님께서 답변 주시면 캐스팅 하시면서 좀 신경 쓰신 부분 있는지 말씀 주시고 한 분씩 오늘 자리하신 배우들 한 분씩 캐스팅 이유, 섭외 이유 좀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IMBC 이호영 기자님께서 주셨는데요. 영업 비밀이긴 한데 잠깐. 이거 배우 하나 하나를 어떻게 다 캐스팅? 일단은 작가님이랑 얘기했던 캐릭터들에 최대한 맞춰보기 위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작품을 할 때 좀 신인 배우들, 새로운 배우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좀 새로운 얼굴, 그리고 어쩌다 또 일연속극은 또 어느 순간 보면은 또 이제 계속 하던 분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근데 익숙함도 필요한데 그러면서 좀 낯설음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예전에 별별 며느리라는 일연속극을 했을 때도 지금 뭐 이제 KBS 뭐 나오시는 뭐 남상지 씨라든지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전작 뭐 작가님 전작 두 번째 남편의 뭐 차서원 씨 같은 경우 다 제가 그때 거의 처음으로 이제 중요한 역할로 데뷔를 시켰었는데 그런 느낌으로 항상 좀 새로운 배우를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은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디션을 많이 받고 그 외에 뭐 나머지 선배님들은 딱 대본 읽고 작가님이랑 얘기하면서 이런 느낌의 배우였으면 좋겠다. 그런 게 서로 일치될 때 그러면은 좋겠다. 그런 일치된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캐스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혜영 선배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헤일이라는 인물이 고급스럽기도 하고 노엘, 헤일 두 가지 역할을 연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 왕 회장님이 이 첫눈에 반해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뭐 우리 드라마의 원흉 뭔가 이 원제가 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일단 미모도 되게 중요했고요. 그런 느낌, 캐릭터 갖고 있는 느낌이 되게 필요했는데 작가님이랑 회의를 하던 중에 이제 얘기가 나와서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어렸을 때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해보고 싶은데요 하고 연락을 드렸더니 진짜 흔쾌히 이제 함께 해주셨고요. 뭐 전노민 선배님이야 이 왕제국이라는 캐릭터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람둥이처럼 나오기도 하는데 아무튼 연애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가장 좀 담백하고 멋있어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순위로 이제 당연히 생각을 할 수 있는 배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역시 흔쾌히 해주셔서 정말 감격을 했었고요. 뭐 승아 씨야 워낙 드라마 자체에 안정감을 줄 수도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사실 근데 또 승아 씨의 새로운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까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과연 시청자들이 오승아라는 배우에 대해서 이제까지 받아들인 이미지로만 받아들일 것인가. 근데 사실 승아 씨가 처음 이제 연기 시작했을 때는 선역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후로 이제 워낙 악역의 연기를 너무 잘해서 그런지 뭔가 그런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할 수 있는 배우라고 생각을 했고 익숙하지만 낯설음을 줄 수 있는 캐릭터다, 캐스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우 씨는 제가 그 전에 이제 작품 굿잡이랑 뭐 이제 몇 개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스토브리그도 보고 했는데 그때 인상 깊었던 배우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캐스팅 관련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나왔고 나는 윤선우 씨가 했으면 좋겠는데 해서 만나봤는데 다행히 저를 잘 봐주셔서 다행히 저의 이제 제안을 받아들여 주셨고
세영 씨랑 지우 씨는 사실상 우리 드라마에서 거의 신인처럼 캐스팅을 했고 그러니까 사실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오디션을 봐가지고 근데 제가 기대할 때보다 항상 그 다음 볼 때 다 성장을 해서 왔던 것 같아요. 세영 씨도 특히 그랬고 지우 씨는 사실은 그리고 저랑 제가 전작 나를 사랑한 스파이 때 오디션을 저랑 봤었고요. 그때도 저한테 되게 깊은 인상을 남겨준 배우였는데 근데 사실 오디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잘할 수 있는데 상대평가거든요. 더 잘하는 배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배우에겐 더 잘하는 제 기준에서는 제가 그때 판단할 땐 더 잘하는 배우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배역에서는 이제 캐스팅을 못했는데 너무 이제 인상이 깊어서 대신 다른 배역을 제가 그때 제안을 해서 이제 그때 잠깐이지만 출연을 해줬고 그때 인상이 잘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다시 상철님을 보고 이 친구 어떨까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연락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 드라마에서 제가 보통 드라마 할 때 그래서 같이 하는 배우가 그러니까 여러 번 하는 배우가 많지는 않아요. 좀 자꾸 새 배우를 찾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드라마에서도 그나마 같이 해본 배우는 지우 씨밖에 나머지 다 이제 처음 해보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내가 이렇게 잘 모았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팩트 문미나입니다. 네, 각 배우분들 이제 이번 작품 임하면서 이제 특별히 연기에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전노민 배우가 이제 좋은 결과가 이제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목표 시청률 있다면 혹시 몇 % 정도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큰 욕심은 없고요. 제가 MBC 전 1연속곡 마지막으로 했던 게 13.7%였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힘들 것 같아서 제일 낮게 잡아서 한 15.5% 정도로. 이 반응은 뭐죠? 당연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농담이 아니고 바람이 아니고 그 목표가 될 때까지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또 그 바람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거만한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시청률이 제가 드라마에서 안 나온 경우가 거의 없어서 바람입니다. 자만이 아니고 바람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 배우분들의 중점을 두고 연기한 부분 한번 순서대로 들어볼까요? 미네일 역할이 워낙에 이제 화려하고 여성스럽고 좀 여리여리하고 근데 기존에 이제 제가 약간 와일드하고 왈가닥이고 좀 그런 역할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성숙되면서 깊이 있는 그런 캐릭터를 맡게 돼서요. 이번에는 조금 음색이나 뭐 또 여러 가지 이 몸가짐이나 그런 것들에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좀 더 여성스럽게 하려고. 네. 아까 감독님이 원흉이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그게 확 올라오긴 했는데 잠깐 저는 그냥 이게 드라마 첫 촬영 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했었는데 첫 녹화 때 갑자기 뭐가 온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악역이 아닌 그냥 미워할 수 없는 귀여운 악동으로 하면 적도 생기고 아군도 생기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귀여운 악동 쪽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는 그렇게 끌고 가야 또 빌런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각오를 사실은 감독님한테도 말씀 안 드렸는데 첫 녹화 때 제가 그걸 느껴갖고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귀여운 악동으로. 원흉일지 악동일지는 저희가 보고 한번 네 같이 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승화 배우님 들어볼게요. 저는 사실 오랫동안 좀 악역을 했어서 이번에 좀 선역, 좀 착한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좀 연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밝게 보일 수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촬영이 이제 계속되고
연기를 하면 할수록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 내가 좀 잘 빠져들어서 잘 표현을 해주면 이 정다정 역할이 굉장히 더 풍요롭고 다채롭고 더 매력이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촬영을 하면서 사실 깨달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상황에 더 집중해서 더 한번 온전히 다정이를 한번 느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선배님, 노민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13점 몇 프로를 사실 비밀과 거짓말이라는 작품에서 이제 같이 저희가 낸 퍼센트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전 작품도 15%, 그리고 또 두 번째 남편에서도 10%를 넘겼었고 선배님과 함께 할 때 13% 넘겼으니까 그 기운 잘 받아서 이번 세 번째 결혼도 10%를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바로 이 전작이 그 굿잡이라는 작품에서 굿잡이라는 작품이었는데 그때 악역이었어요. 근데 그땐 되게 단면적인 악역이라 계속 화만 냈었는데 이번 작품은 되게 입체적인 어떤 캐릭터라서 어떨 땐 되게 귀엽기도 하고 어떨 땐 되게 정의롭기도 하고 어떨 땐 되게 뭐 사력 있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게끔 뭐 그렇게 연기하는 데 중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캐스팅이 됐었을 때 이제 대본도 받아보고 역할의 시놉시스에 나오는 이제 인물 소개도 봤었을 때는 어쨌든 악역이니까, 드라마 안에서 악역이니까 악역을 어떻게 해서 이제 이 드라마에서 어떤 맛깔나는 악역을 보여줄까에 대한 좀 중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근데 승아 언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 대본 리딩을 저희 처음 하고 저한테 세란이는 처음부터 악역이 아니야.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아니야. 복수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변해가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셨던 게 저한테 조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더 마음에 새기고 촬영을 하면서는 이 과정을 되게 좀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변해가는 과정을 촬영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이제 처음부터 쭉쭉쭉 찍는 게 아니라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계속 현재와 과거를 병행을 했던 것 같은데 과거에는 내가 어땠고 그리고 점점 내가 어떻게 변했고 지금의 마음은 어땠고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다정이를 바라보는 시선에 조금 더 중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백상철과 이제 그런 어떤 불륜을 행하면서 처음에 다정이가 불쌍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내가 했다고 바로 넘어오는구나. 내 친구로 시작을 했으니까 하면서 그런 마음과 어쨌든 더 복수를 해야 하니까 이게 마음이 되게 복잡미묘하게 왔던 것 같은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행을 하고 또 저지르고 하다 보니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점점 제가 원하던 욕망에만 빠져서 그 이후의 행동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백상철 역을 준비할 때는 뭔가 다소 우유부단하고 소심하면서도 귀여운 모습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또 아무래도 불륜적인 이제 장면들을 많이 보여드려야지 하면서 연습을 많이 했는데 막상 현장 나가서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느낀 거는 이 상철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본능에 충실한 친구구나 이제 느끼면서 뭔가 점점 상황에 맞게 저도 모르게 이제 막 연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도 잘 알려주시고 선배님들이나 이제 세영이 친구도 그렇고 저한테 많이 이제 많은 영감을 주면서 이제 촬영하면서 점점 이제 뭔가 상철화돼가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기 남색 옷 입으신 기자님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교양 하경원 기자고요. 감독님께 먼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이 캐스팅 그 원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새로운 얼굴을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못지않게 또 기존 배우에게서도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그런 캐스팅도 좀 해내신 것 같은데 승아 씨 관련 좀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작가님께서 처음에 이제 전작을 같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캐스팅을 하셨다는 말씀을 저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악역을 계속 하던 배우에게서 뭔가를 다른 이미지를 뽑아낸다는 게 사실은 좀 굉장히 좀 도전적일 수 있고 좀 모험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감독님 입장에서 처음에는 좀 고민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촬영을 해보시고 나니까 이 오승환 배우에게서 느껴지는 또 아까 말씀하셨던 안정감 외에도 좀 달랐던 면, 지금까지 또 많은 연출자분들이 몰랐던 그런 면들을 또 발견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걱정이나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걸 좀 불식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 승아 씨께도 그 지금까지 했던 연기와 또 다른 연기, 뭐 선역을 안 하신 건 아니지만 또 새로운 또 이런 환경에서 또 어떻게 보면 그걸 또 이끌어야 한다는 또 책임도 생기신 거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작품, 그러니까 뭐 이전 역할이 뭐 작았다는 건 아니지만 또 특별한 책임감이 또 생기신 이 드라마를 또 임하는 각오가 또 남달라지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그 작가님이 저한테 승아 씨를 먼저 추천해 주신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저도 어쨌거나 오랜만에 연속극을 하고, 그리고 연속극에서는 결국은 작가님이 굉장히 이제 작가님이 믿고 쓸 수 있는 배우가 있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가님이 전작에서 두 번째 남편에서 승아 씨랑 잘 했던 거를 제가 알고 있다 보니 제가 이제 작가님한테 저는 이 배우를 그때 이렇게 봤는데 작가님은 제가 혹시 이 배우를 한번 그러면 선역으로 써본다면은, 또는 그러니까 선역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열어두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해보는 건 어떨까요?라고 제가 먼저 제안은 드렸었어요. 작가님께 먼저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작가님은 아유 좋죠 하고, 작가님이 이제 승아 씨에 대한 신뢰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먼저 사실은 작가님이 먼저 저에게 좀 말씀하신 건 아니고 그건 제가 먼저 이제 말씀을 드렸고, 뭐 저도 근데 그 전에 사실 뭐 오승환 씨랑 작품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뭐 방송에 있다 보니까 뭐 지나가다 뭐 인사하고 뭐 그런 적은 있겠지만 따로 뭐 작품 해본 적이 없었는데, 두 번째 남편을 제가 후반부를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제 방송 나갈 때 사실 1연속극을 실시간으로는 잘 못 봤었는데 그때 우연찮게 보면서 와, 저 배우 열연을 하는구나 막 그때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났고 작가님이랑 그러니까 합이 맞을 수 있겠는데, 근데 다만 이제 처음 이제 작가님께 말씀을 드릴 때는 이제 꼭 오승환 배우를 다정이라는 이 주인공 선역보다 세란이라는 인물에게도 갈 수도 있고 다정이라는 인물에게 갈 수 있고 전 두 역할 다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같이 해본 적 없으니까 작가님 그때 보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이렇게 처음에 질문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작가님은 이제 저는 오승환 씨를 믿어요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러면 나도 한번 만나보든지 뭐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만나봤고요. 일단 만나보고 다정과 세란 두 가지가 다 열려 있다. 근데 세란으로 가는 거는 안전한 길인 거고 저한테도 안전한 길이고 배우한테도 안전한 길인 것 같고, 다정이라는 인물로 가는 거는 좀 모험일 수 있는데 새로운 길인 것 같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 하지 말라면 왠지 막 더 하게 되는 그런 심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모험을 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고, 이 배우가 그래 좀 새로운 거를 좀 발견시켜 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좀 생겼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만나보고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촬영을 처음에 시작을 하기 전에 이제 대본 리딩도 하고 역시나 예상대로 굉장히 안정적인 배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테스트 촬영하고 뭐 하는데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좀 저 스스로도 되게 좀 불안하긴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불안하긴 했어요. 근데 잠깐만 뭐 이런 생각이 조금 없잖아 있었는데, 테스트 촬영하고 한 거 보고 이제 다시 또 잠깐 얘기를 나눠보고 그러고서 실제 촬영이 시작됐는데 제 걱정이 기울였던 것 같더라고요. 되게 다정이라는 인물이 돼서 나왔고, 그거는 이제 촬영 현장에서도 느꼈지만 편집실에서 다시 한번 느낀 게 몇 번 보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인식 속에서 옛날에 이제 오승환을 자꾸 다른 드라마에서 오승환 씨가 연기했던 거가 이미지가 잡혀 있어서 그런데 편집실에서 제가 보는 다정이는 굉장히 착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원래 실질 자체로 촬영장에서 만나보고 그 전에 만나보고 뭐 했을 때도 너무 착한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을 것 같아라고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편집실에서 굉장히 감탄을 했어요. 이 배우가 착해 보이네. 착한데? 왜 이렇게 착해? 이 세란이 때문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정도 뭐 잘 선택했다고 지금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승아 배우님, 이번에 연기에 좀 변화를 주면서 책임감이 느껴졌다거나 좀 중점을 둔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악역을 떠나서 선역은 지금 이제 두 번째이기는 한데 처음에 했던 선역이 70년대에 굉장히 수동적인 그런 옛날 여성을 제가 연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다정이는 요즘 여성, 현대 여성인데 정말 밝고 긍정적이고 착하지만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의를 보면 정말 할 말 다 하고 또 갚아주는 그런 당찬 여성이에요. 그래서 요즘 현대 여성을 좀 표현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차이점이 있고 그런 부분은 뭐 어떻게 보면은 제 나이 때 우리들을 좀 표현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좀 중점을 둬서 제 안에 있는 그런 저도 좀 다정이랑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세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살아가지만 답답하거나 뭔가 억울하거나 한 게 있으면 저도 할 말을 좀 다 하는 스타일인데 다정이가 딱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표현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극을 이끌어간다, 주인공이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많이 들리긴 들리는데 그런 거를 좀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냥 이 상황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상황에 잘 스며들어서 잘 표현하다 보면 그 드라마가 또 시청자분들도 함께 또 울고 웃을 수 있는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서 받아볼까요? 네, 그러면 제가 왕요한 역을 맡은 윤선호 배우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왕요한은 겉으론 까칠해 보이는데 사실은 속으로 사려 깊은 츤데레 스타일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기존의 드라마나 영화 속에 사실 정말 많은 츤데레 캐릭터들이 있었는데 왕요한만의 차별적인 매력이 있을까요? 일단 약간 전형적인 면의 어떤 츤데레가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캐릭터가 되게 입체적으로 진짜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하는 츤데레 캐릭터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을 좀 중점 있게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어떻게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대답하기 참 어렵네요. 이 질문이. 지금 이게 모든 전형적인 캐릭터를 제가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근데 이게 이 캐릭터 자체는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가 츤데레다라는 사실 정확히 잘 모르는 것 같고 정말 이 상대가 싫어서 이렇게 행동하는데 사실 아주 본능적인 마음은 이 사람한테 끌리고 있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모르지만 이 본능이 끌려서 점점 이렇게 좋아하게 되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입체적인 캐릭터가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되고 또 하나의 궁금한 캐릭터가 강세란 캐릭터예요. 이번 작품에서 강세란 캐릭터는 비뚤어진 욕망의 화신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오세영 배우님이 새로운 스타일의 악녀 연기를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오세영만의 악녀 연기에는 어떤 포인트가 있다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 두 마디로 해도 괜찮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악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없다에 조금 갖고 있는 가치관인데 그래서 세란이를 처음부터 그냥 무자비한 악행, 악역이 아니라 제 자신만의 물론 누군가에게는 그 어떤 이유라도 해선 안 되는 잘못이고 죄지만 그런 어떤 제 자신만의 납득이 되는 어떤 이유들과 사연들로 하여금 이제 죄를 짓는 그런 사연 있는 사연과 말씀을 이유가 드려야 있는 될까요? 악역. 네, 그렇게 조금 더 악역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냥 성악설이 아니라 사연과
그런 이유가 있는 악역에 대한 연기 저희가 또 많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백상철 근데 죄송한데 제가 성악설이라고 했죠. 네, 성선설이 아, 성선설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떨려가지고 말이 이상하게 성선설 제가 성선설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백상철 캐릭터도 이제 좀 저희가 들여다볼 만한데 아까도 계속해서 좀 특이하고 응원보다는 좀 과몰입 부리는 미운 캐릭터로 그려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첫 방송을 기다리는 시청자분들께 이 과몰입 부르는 조금은 얄미운 백상철의 입덕 포인트 한 가지만 어필해 주세요. 입덕 포인트요. 뭐가 있을까? 잠시만요. 얼굴? 굉장히 이제 선한 모습을 띠고 있지만 뭔가 점점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카멜레온 같은 반전 매력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그 안에서도 이제 좀 이게 짧게 표현하자면 맵사몽이라고 이제 맵고 사이다 같이 톡톡 쏘고 이제 몽롱한 다양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서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백상철의 입덕 포인트는 맵사몽이라고 합니다. 기사에 꼭 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저희가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감독님 그리고 배우분들 이야기 듣다 보니까 어느새 제작 발표회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진 감독님부터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 말씀씩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난 드라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드라마에 대해서 한마디 뭐 할 때 제대로 말 못했던 것 같은데 처음 보면서 제일 처음 느꼈던 생각은 그거였어요. 뭐 관역을 잘못 날아간 복수의 화살? 약간 그런 느낌의 드라마거든요. 아니 이게 왜 여기서 이렇게 복수가 이렇게 들어가지? 약간 이게 쿠션 약간 되게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청자들이 당황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야 재밌구나 좀 가서 밥 먹으면서 보다가 또 아무튼 다양하게 볼 수 있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MBC 보고 또 보고 이후로 제가 저녁 일일 드라마에서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데요.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정말 센세이션하구나. 그때처럼 또 다른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구나. 아주 흥미진진하게 그 다음 회차 기다리시면서 볼 수 있는 아주 버라이어티한 그런 드라마가 저희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첫 촬영 때의 느낌이 끝날 때까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첫 촬영 때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칭찬 반, 비난 반, 제일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드라마가 남녀 주인공들의 얽히고 설킨 로맨스가 또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랑과 결혼 그리고 또 배신과 복수를 가지고 있는 또 청양고추 같은 매운맛을 보여드릴 수 있는 드라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드라마 대본 받을 때마다 진짜 너무 재밌어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정말 재밌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앞에 선배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많이 재밌는 것 같아요. 대본을 보면서 그리고 정말 열심히 찍고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불사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드라마 세 번째 결혼은요. 아무래도 저희가 다양한 장면, 다양한 재미와 다양한 몰입을 할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그리고 배우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세 번째 결혼 제작 발표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23일 10월 월요일 저녁 7시 5분 MBC 새 일일 드라마 세 번째 결혼에 많은 관심 그리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꼭 본방사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작 발표에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셔서 취재진 분들께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